2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죠. 양시장 마감 앞두고 있는 분위기 보겠습니다. 어제는 동시효과 구간대에서 요즘 들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변동성인데 그다지 기분 좋은 변동성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방향이 조금 더 잡히고 막판에 매물출에 조금 강해지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전고래 대비로는 1.78% 하락하면서 2435.7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435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음봉이네요. 음봉이 꽤 깁니다. 거기에다가 5일선, 21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종가를 형성할 예정이어가지고요. 이번 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00선 뚫어낼까 기대를 했었는데 꺾이니까 또 주 이동평균선 금방 이탈이 되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하락하나 싶었는데 일단 낙폭이 현재는 코스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 낙폭 나오고 있고요. 1.06% 하락하면서 732.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732선이 저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음봉이 형성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5일선 21선과는 약간은 거리가 좀 있네요. 하한가 종목은 총 4개, 하한가 종목 하나 불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 쪽 체크하겠습니다. 우선주 빼면은 사실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하한가는 없는 거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이지케어텍, 웹스, SCM 생명과학 이렇게 세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웹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장에서 재차 부각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모래바람, 사우디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일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지케어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주 중반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에 오늘장 다소 좀 찬물을 끼얹는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장중 내내 조금은 지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수도 뒷걸음질을 치고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또 함께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셨을 텐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왜 밀렸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에 따른 분석 등도 함께 해봐야 되겠죠. 주변국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실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 분위기 영향 받는 대표적인 아시아 증시 이 국가인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하락분 대비로 더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1.59%의 하락으로 27,717.90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는 근래 들어서 28,000엔 선이 우리 증시의 2,500선 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근처만 가면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28,000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오늘은 재차 내줬습니다. 일본 증시 약세권 내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런 분위기로 간다. 실질적으로 또 그런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는 그 기대감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고 벌써 이 부분이 좀 시들해지는 모습인데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입니다. 0.26% 하락하면서 3157.12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파란불, 이 하락 분위기가 뚜렷해지는 흐름이고요. 현재 약보합권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0.31% 정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생까지 오늘은 밀립니다. 항생도 약보합권, 이렇게 되면서 중국 관련 증시는 모두 다 약보합권 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장 환시와 증시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밀리면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른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보통의 사례인데요. 오늘은 증시 거의 2%에 육박하는 하락이었음에도 환율이 움직임이 제한됐습니다. 1,300원 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점밖에 안 올랐습니다.
1299원 9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원달러 움직임은 여전히 1300원 선 약간 밑도는 채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시장 강세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상승 모멘텀들이 소진되면서 양시장 나란히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다가 밀린 이후 오늘까지 그렇게 큰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4%가량 내렸습니다. 포인트로는 45.51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434.3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2,460선으로 밀렸는데요. 오전 중에 지수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점심 구간부터 추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추가로 낙폭을 좀 키워나가더니 오늘 2,430선까지 밀렸고요.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가장 먼저 많이 팔았는데요. 5,08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4,030억대의 매도세가 연출됐고요.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9,080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동안 상한가를 연속했던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주도했고요. 건설 섹터가 3.3%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보험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나란히 2%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2.4%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2.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이 목재 업종 가운데 영풍재지가 오늘 상승하면서 0.7%대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의료정밀 업종이 0.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용기기 수출액 호조 소식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크게 몰렸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삼성전자 종가 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3.5%가량 내린 종가는 6만 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 낙폭을 계속 키워가더니 3.31%가량 내렸고요. 종가는 8만 1,90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 중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홀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약보합권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58만 4천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나란히 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LG화학이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71만 1,0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뒤로 삼성 SDI 종가가 71만 8천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셀트리온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밀렸는데요. 오늘 종가는 1.6% 가까이 내린 87만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17만 4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2.5%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기아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종가는 3% 가까이 내리면서 6만 6,5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현대차가 오늘 16만 원 선으로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종가 16만 9천 원 터치하면서 1.4%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그 가운데 네이버가 커머스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되긴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18만 5,500원 터치하면서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부진했고요. 오늘 종가는 5만 6,900원으로 1.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인 YMTC가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냈다고 하는데요. 2030년 이전에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늘장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64,400원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리노공업이 부진했습니다. 종가 174,100원 터치하면서 1.5%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H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KH필룩스가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각됐습니다.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블루코브 자산운용으로 매각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매수자로 부영이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수 3년 만에 2천억 이상의 매각 차익을 보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KH필룩스의 배상윤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 속에서 그룹주들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KH필룩스가 17.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20원의 상승 마감했고요. 또 KH건설과 KH전자가 코스닥 쪽에서 부각됐습니다. 또 다음으로 엔터사인 IHQ 역시 KH그룹과 연결성이 있는데요. KH건설이 최대 주주로 있는 KH미디어가 IHQ의 지분을 계속 장내 매도하면서 지분율을 줄여왔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서 지분이 5%가량 줄었는데요.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대로 감소한 가운데 또 전환사채 주식 전환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 희석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27%가량 급락했고요. 종가는 52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약 7.65포인트 내리면서 종가는 732.9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 직후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오전 중에 730선 상단에서 등락하는 모습 연출되더니 점점 아래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구간까지 1% 이상의 하락은 방어해줬지만 잠깐 하락세가 꺾이나 싶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732포인트 선에서 1%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역시 많이 팔았는데요. 1,546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127억 가까이 순 매도했고요. 반대로 개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2,740억 가까이 순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낙폭을 더 키우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3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역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4.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0만 9,900원 터치했습니다. 또 LNF 역시 후반부 들어서 낙폭이 좀 더 커졌는데요. 1.34% 내린 22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 역시 오늘장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24만 4천 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넘게 빠지면서 6만 4,1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3.1%대 하락하면서 6만 5,4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HLB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 넘게 빠지면서 4만 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임주들 가운데 펄어비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제한적인 탄력을 보였고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종가 44,750원 터치하면서 약부업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2.54% 내린 42,15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애플의 XR 기기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장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수급이 좋았습니다.
간밤 블룸버그를 통해서 애플이 최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이름을 XR 기기를 위한 XROS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증권가에선 XR 기기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관련주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먼저 가온미디어가 1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7,66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주인 선익시스템이 6%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22,700원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노뎁과 나무가, 자이언트스텝과 알차라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알체라는 또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를 꼽히고 있죠. 근데 영국 IT 전문지에서 네이버의 제페토가 메타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면서 오늘장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는 7,83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관련된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위믹스 상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이번 달 7일까지 결정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위메이드는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4% 가까이 탄력을 줄이면서 39,550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위메이드 맥스 역시 장중에 등락이 좀 반복됐습니다. 종가는 0.8% 가까이 상승한 12,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장중에 상승 전환됐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약 3%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